예, 안녕하십니까. 진해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찾아서 오늘은 그 웅천읍성을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웅천읍성의 그 성벽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벽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성은 그 동쪽 성벽의 단면을 통해서 그 쌓은 수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성벽이 될 부분의 겉흙을 드러내고 성 안쪽에서 외벽 쪽으로 생토면을 니은자 꼴로 골라서 그 위로 10cm 내외의 작은 돌을 깔고 쌓았습니다. 외벽 쪽은 작은 돌 위쪽에 외벽에서 내벽 쪽으로 1.6m 정도까지 3단의 인두 대석을 쌓고 그 위에 두께 20cm 내외의 판석을 깔아서 지대석을 만들고 그 위에 기단석을 올려서 약 2cm 정도 물리어 200 곱하기 160 곱하기 150cm 정도의 큰 자연 대석을 놓은 형태입니다. 내벽은 니은자 꼴로 흙깎이를 한 내벽적 수평선에서부터 내벽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드러난 성벽을 통해서 보면은 내벽의 체험돌은 지름 50 내지 60cm 내외의 석재를 써서 가급적 평면이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적심돌은 막 채워 넣은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외벽 쪽으로 청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벽의 너비는 기저부가 8.1m 내외로 니은자 꼴로 생토면을 고른 부분에서 외벽 사이가 5.5m입니다. 니은자 꼴로 흙깎이를 한 곳까지 한 곳에서 내벽까지가 약 2.6m 정도입니다. 성벽에 남아있는 높이는 3m 내지 5m 안팎으로 동쪽 벽의 경우에는 여장 부분까지 잘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내벽의 경우에는 기저부가 30cm, 60cm, 90cm 등의 높이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높아지다가 내벽에서 너비 260cm 지점부터 본격적으로 협축하고 그 상단에는 미석을 30cm 튀어나게 설치하고 그 위에 너비 70cm의 여장이 2단 정도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장 부분에 그 성렬 사이에서 많은 기와가 나오고 있어서 여장의 맨 윗자리는 기와로 마무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벽적으로는 지대석 부분을 쌓을 때 지형 조건에 따라 레벨차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옹성입니다. 옹성은 동쪽문 자리에 밖을 두른 보호 이 시설인데 성 밖에서 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성벽과 나란히 계구부가 북쪽으로 난 반운형의 편문식 옹성이 조사되었습니다. 현재는 성 안으로 통하는 길의 포장으로 옹성이 갈라진 상태로 위쪽은 훼손되었고 아래쪽은 길의 포장으로 땅속에 묻혀버린 상태입니다. 이 옹성의 바깥벽은 과거에 옹성 위쪽에 민가가 들어있어서 부분적으로 훼손되어서 포근한 흔적이 나타나고 안벽의 경우에는 성벽이 3단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성벽의 특징은 다른 조선시대 전기업성의 석축과 같은 방법으로 성돌은 가급적 평면이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세워 쌓기, 눕혀 쌓기를 석재에 따라 고르게 쓰고 있습니다. 성돌의 크기는 200 곱하기 150 곱하기 100cm 정도의 것이 대부분이고 위쪽으로 갈수록 작은 돌로 쌓고 그 틈새를 작은 돌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옹성의 너비는 6.8m, 남아있는 높이는 3.5m입니다. 기단부는 채성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닥에 부석을 깔고
외벽 끝에서 약 1.6m 정도까지 판석으로 깐 기단석이 튀어나와 있고 그 위에 지대석을 두고 20cm 정도 뒤로 성도를 쌓고 있습니다. 옹성 내부의 경우는 두께 4cm 내지 5cm의 판석이 깔려 있고 그 위에 10cm 내외의 자갈을 깔고 다시 점토로 그 위를 다시 놓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옹성을 쌓을 때는 바닥 전면에 판석으로 기단부를 쌓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옹성 안뼈 뒤쪽에 속 채우기는 성돌의 바로 뒤편에 침석처럼 생긴 긴 돌을 일정한 너비로 쌓았고 안벽이 무너져도 그 뒤편에 긴 돌로 쌓은 적심은 훼손되지 않고 원 상태로 남아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 채성과 옹성벽에 이어 맞붙은 곳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성벽과 동시에 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옹성은 특히 그 옛날 고구려 시절에 이제 외적이나 또 특히 중국의 어떤 그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옹성을 쌓았었는데 이 옹성의 이 특징 때문에 고구려 그 성의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어떤 적도 이 그 옹성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그래서 누구도 그 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성을 지키는 그 특징이 바로 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옹성의 특성을 이렇게 조선시대에 내려와서도 함께 이렇게 활용을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치성입니다. 치성은 그 웅천 읍성의 이제 읍성이 모두 6개의 성벽에 이제 각 모서리 4개의 성우와 동서벽에 각각 하나씩 적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그 치성은 동북쪽에 자리하는 적대로 조사 전에는 기단부를 비롯한 아래쪽에는 주위의 밭에서 나온 자갈과 성벽에서 떨어진 성돌들로 축대를 잇대어 놓았고 성벽 위쪽에는 잡목과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조사된 동북쪽 치의 경우 채성벽에 덧대어 쌓은 것으로 가로 8.4m, 세로 5.5m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성벽을 쌓은 방법은 채성벽의 방법과 같았고 채성에 비해서 지대석과 기단석이 적고 쌓은 수법은 약간 조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재는 전체적인 그 윤곽의 파악이 어렵지만은 평면 정방형의 형태로 짐작되어졌고 바닥에는 잡석을 깔고 그 위에 채성벽에서 치의 외벽까지 30 내지 40cm 내외의 판석이 전면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이 기단석 위에 40 곱하기 35cm 그리고 두께 10cm 크기의 대형 판석상 기단석을 쌓고 있습니다. 성벽의 너비는 8.4m, 길이 5.5m, 높이는 4m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해자입니다. 웅천읍지에는 그 해자가 동북 서쪽에만 있다 했지만은 시골에서는 남쪽에도 해자의 자치가 있었습니다. 남쪽의 경우 성의 외벽 밖 약 9m 지점에서 해자의 성내 외쪽 석축이 조사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높이는 약 2.5m로 기단석 위로 7, 8단의 석축이 확인되었습니다. 석축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상하에 쌓은 상태가 다른 것이 확인되어졌고 평면상에서 확인되는 석축의 너비는 약 3m 정도로서 남은 위쪽 돌은 뒤로 밀린 상태였었습니다.
성벽은 대체로 수직을 이루고 있고 뒤편에는 10 내지 15cm 크기의 돌로 뒤채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자는 돌로 쌓아서 가운데 자갈층을 기준으로 아래 위에 쌓은 때가 다르게 나타나고 조사를 할 때에 처음 표토에서 표토란 흙이라는 이야기겠지. 1.5m에서 자갈층이 나타나고 그 자갈층을 다시 걷어내니까 그 아래 1m 지점에서 목주들이 누운 상태로 어지럽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목주들의 길이는 대략 50 내지 100cm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위로 뾰족하게 다듬었었습니다. 목주들의 그 사이에서 말의 견갑골이 나왔기도 한데요. 이러한 목주들은 누운 상태이지만은 그 방향성이 보이는 것이 가공한 목주의 경우 트렌치 방향으로 누워 있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채의 경우는 트렌치의 역방향으로 놓여져 있어서 다듬지 않는 목주로 다듬은 목주를 고정시켜 마치 목책 도니성애의 골조와 같은 구조의 양상을 띠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쪽 성벽에서 조사된 해자는 너비 6.8m이고 성벽에서 약 11m 떨어져 있습니다. 해자의 벽중 암벽은 맨 아래쪽에 기단부만 남아 있고 바깥벽은 4단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해자의 외벽 바깥으로 약 2m 50cm 지점에 다시 너비 90cm의 석축이 나타나고 있고 해자의 바닥은 굵은 자갈과 인두대보다 조금 작은 할석들로 채워져 있고 자갈과 할석 사이에 직경 4 또는 6 또는 8cm의 목주들이 사선으로 박혀져 있었습니다. 이 목주들은 모두 15열이 확인되고 있는데 해자의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벽 쪽의 해자 안벽 쪽의 4열은 목주 사이의 그 간격이 120cm 또는 60cm로 교대로 나타나고 있고 해자의 바깥벽 쪽에서 확인되는 목주의 경우에는 좌우 간격이 40cm, 위아래 간격이 20cm로 비교적 빽빽하게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총 10열이 되어져 있는데 각 열 사이에는 지그재그로 어긋매겨 박혀 있고 목주의 방향 역시 이 성 방향과 해자의 외벽 방향으로 어긋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해자는 전체적으로 두 번 이상의 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가장 앞부분에 나타나는 석축이 가장 빠르게 쌓여진 것으로 이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가운데 해자는 앞부분의 해자를 폐기한 뒤에 다시 쌓은 것으로 해자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면 발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이 웅천 읍성의 이 성벽의 구조를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또 이제 웅천의 읍성에 대한 내용은 이번 주로 끝내고 또 다음 주에 진해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찾아서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